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그 한 달이 제 인생 전부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동거 그 선택이 이렇게 끝날 줄은요. 처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지도 밀어내지도 않았죠.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전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아직 되돌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든 걸 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유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망칠 수 있었는데 머물렀던 한 남자의 선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박준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2세의 얼굴이 그를 돌아봤어요. 아침 햇살이 욕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고 면도 거품을 바르는 손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죠. 한 달간의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여보, 짐 다 쌌어요? 아내 김미정의 목소리가 복도 너머로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정돈된 말투였어요. 준호는 면도날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구미 공장으로 가는 파견 근무였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숙소가 있었지만 미정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처가 근처에 사는 처제 집에서 지내라는 것이었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숙소비를 아낄 수 있고 식사도 해결하기 편하다고요. 준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죠. 미정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확신 앞에서 준호는 늘 말을 아꼈습니다. 서연이한테 연락했어요. 오늘 저녁에 도착하면 된대요. 알겠어요. 준호는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25해를 함께 산 아내였어요. 두 아이를 키웠고 빚 없이 집을 마련했죠. 평범한 중산층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밥상 앞에서도 거실 소파에서도 침묵이 더 많았죠. 준호는 그것을 권태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부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싸우지 않으니 괜찮은 거라고, 함께 살고 있으니 문제 없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준호는 관리직이었습니다. 중견 제조업체의 생산관리팀장이었죠. 책임감이 강했고 부하 직원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체면을 중시했고 자신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 늘 조심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드물었어요.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잘 다녀와요. 미정은 현관 앞에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포옹은 없었어요. 손을 흔드는 것도 아니었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작별을 대신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준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고 날씨 예보가 이어졌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죠. 5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함이었어요. 구미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공장은 도심에서 떨어진 공단 지역에 있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6시가 넘었죠. 준호는 처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도착하셨어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37세의 미혼 여성이었어요. 프리랜서로 일했고 혼자 살았죠. 준호는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공장 앞이에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비게이션 찍고 오세요.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준호는 차를 몰았어요. 주택가로 들어섰고 좁은 골목길을 지났죠. 서연의 집은 3층 빌라였습니다.
깔끔한 외관이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어요.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이목구비가 또렷했습니다. 언니인 미정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어서 오세요, 형부. 오랜만이네요. 짐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서연은 가방을 받았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실내를 둘러봤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흐트러진 게 없었어요. 방은 안쪽이에요. 제 방 옆이에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죠. 침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어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갔죠. 준호는 가방을 풀었습니다. 옷을 꺼내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욕실에 놓았어요. 창문을 열자 저녁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차려놓은 밥상이었어요.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있었죠.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어요. 천천히 드세요.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서연은 밥을 먹으며 가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머물렀다가 다시 그릇으로 내려갔죠. 준호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어요. 설거지는 서연이 했습니다. 준호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형부, 커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서연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물 한 잔을 들고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있었죠. 한 달 동안 불편하실 텐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언니가 부탁했어요. 잘 챙겨드리라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의 이름이 나오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내는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그저 경제적인 이유였을까요? 언니랑은 요즘 어때요? 서연의 질문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뭐가요? 그냥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잘 지내죠.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서연도 더 묻지 않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침대, 낯선 침묵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정이었어요. 도착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서연이 잘 챙겨주던가요? 네, 잘해줘요. 다행이네요. 푹 쉬어요. 통화는 끝났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너머로 서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욕실 문이 열리고 닫혔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귀를 막지 않았어요. 그저 듣고 있었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직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도 알지 못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그 변화가 아주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고 저녁 6시면 돌아왔죠. 서연은 매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정갈한 밥상이었어요. 오늘 회의 많으셨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어요. 네, 생산 일정 때문에 좀 복잡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한 일이니까요.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자 조금씩 달라졌죠. 서연은 준호의 일과를 물었고 준호는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형부는 커피 좋아하세요? 어느 저녁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하죠. 하루에 3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럼 내일부터 아침에 드릴게요. 출근 전에 1잔 마시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마시니까요. 다음 날부터 커피가 준비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머그잔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준호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짧은 미소였지만 전보다 자주 나타났어요. 준호는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죠. 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심이었을까요?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집에 있었어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잘 지내요? 네, 여기도 괜찮아요. 집은 어때요? 똑같죠. 애들은 바빠요. 주말에도 학원 가고요. 그렇구나. 서연이한테 불편한 건 없어요? 없어요. 잘 챙겨줘요. 다행이네요. 푹 쉬어요. 통화는 짧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5월의 햇살이 밝았습니다. 형부, 점심 뭐 드실래요? 서연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색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머리를 묶지 않았죠.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 먹을까요? 날씨도 좋은데요.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둘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그럴까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한식집이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서연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형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불고기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걸로 할게요. 주문이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침묵이 흘렀어요. 준호는 창밖을 보았죠.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 단위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형부는 결혼 생활 어때요? 서연의 질문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이 그를 보고 있었죠. 갑자기 왜요? 궁금해서요. 언니랑 오래 사셨잖아요. 25해요.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행복하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이었어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어려웠죠. 그는 물을 마셨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서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죠.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엔 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행복한가요?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행복하세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녁 무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부, 저녁 준비됐어요.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식탁으로 갔죠.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준호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낮에 죄송해요. 이상한 질문했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어떤 건지요. 서연 씨는 결혼 안 하나요?
이번엔 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있었죠. 근데 제가 놓쳤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준호는 그녀의 얼굴을 봤죠. 슬픔이 보였습니다. 후회하나요? 가끔요.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고백은 예상 밖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침착했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람은 다 후회하며 사나 봐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형부도 후회하는 게 있어요? 많죠. 어떤 거요? 준호는 말을 멈췄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떤 후회였을까요? 결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들이었을까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사소한 게 쌓이면 크게 느껴지죠. 서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죠. 설거지를 마친 후 서연이 거실로 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형부, 맥주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괜찮아요. 저 혼자 마시긴 그래요. 하나만 같이 해요. 서연은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하나를 건넸어요. 준호는 받았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웠죠. 건배. 서연이 말했습니다. 2캔이 부딪혔어요. 준호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시원했어요. 서연은 소파 반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전보다 가까웠죠. 일주일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불편한 건 없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잘 못 챙겨서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신경 써줘서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가족. 그렇죠. 서연은 처제였습니다. 가족이 맞았어요. 하지만 왜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걸까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피곤해 보여요. 요즘 좀 그래요. 서연은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가늘고 긴 목선이었죠. 준호는 시선을 거뒀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어요. 화면에선 드라마가 흘러갔죠. 형부는 외로워요? 또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의 질문은 항상 예고 없이 들어왔어요. 준호는 맥주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요? 표정이 외로워 보여서요. 제 표정이요? 네. 식사할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외롭다는 걸 들킨 기분이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다 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외로워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준호는 그녀를 봤죠. 서연도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몇 초였을까요? 준호는 먼저 시선을 떼었습니다. 늦었어요.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단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요. 서연은 처제였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어요. 복도 너머로 서연의 발소리가 들렸죠.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물소리가 났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요.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는 변화를 느꼈어요. 서연과의 대화가 길어졌고 침묵마저 편안해졌죠.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실에 함께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형부, 내일 비 온대요.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우산 챙겨야겠네요. 차에 하나 넣어드릴게요. 고마워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편했죠. 집에 돌아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컸어요.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죠. 뒤척이다가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차를 마시고 있었죠. 형부, 잠 안 와요? 네, 좀 그래요. 저도요. 비 오는 날엔 늘 그래요. 준호는 물을 따랐습니다.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빗줄기가 보였죠. 형부는 비 좋아하세요? 그냥 그래요.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하진 않아요. 저는 좋아해요. 조용해지잖아요.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이 얼굴을 스쳤어요. 준호는 그녀를 봤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렷했어요. 형부,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오늘은 안 했어요. 왜요? 할 말이 없어서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는 물을 마셨죠. 목이 말랐습니다. 형부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단정적이었어요. 준호는 반박하지 못했죠. 왜 그렇게 생각해요? 표정 보면 알아요. 눈빛도요. 눈빛이요? 네. 항상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말은 맞았어요. 그는 늘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서도 회사에서도요.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이었습니다. 서연 씨도 외로워 보여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죠. 맞아요. 저도 외로워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만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에요. 힘들겠어요. 형부도 힘들잖아요. 같이 살아도 혼자인 거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창밖을 봤죠. 비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서연의 질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도 몰랐죠.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차를 더 따르러 갔어요. 돌아와서 준호 앞에 잔을 놓았죠. 마셔요. 따뜻해요. 고마워요. 서연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준호 옆에 앉았어요. 가까웠죠.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손이 떨렸죠. 서연의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비누 냄새였어요. 형부, 서연이 불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이 그를 보고 있었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네.
힘들면 말해요. 혼자 견디지 말고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서연의 손이 준호의 손등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준호는 움찔했죠. 하지만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네. 이러면 안 돼요. 뭐가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요. 서연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어요. 왜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서 더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논리는 틀렸어요. 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죠. 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형부가 편해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서연 씨, 제발이요. 제발 뭐요? 솔직해지는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그의 손목을 잡았죠. 도망가지 마요. 전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형부도 외로워요. 저도 외로워요. 왜 함께 있으면 안 돼요? 준호는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연기였을까요? 준호는 알 수 없었죠. 안 돼요. 전 기혼자예요. 당신 언니의 남편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서연은 손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저도 몰라요. 왜 이러는지요. 형부가 여기 온 뒤로 계속 이랬어요. 마음이 복잡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고백은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정신 차려요. 이건 착각이에요. 착각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형부는요? 형부는 착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연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했고 돌아오는 길이 기다려졌죠.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면 뭘까요? 전방으로 들어가겠어요.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죠. 머리를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짐을 싸서 떠나야 할까요? 미정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미정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죠. 하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빗소리가 들렸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도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머릿속엔 서연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왜 함께 있으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일찍 일어났어요. 서연을 피하고 싶었죠. 조용히 현관을 나갔습니다. 공장에 도착해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내용이 귓가를 스쳤죠.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가 물었습니다. 팀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푹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서연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차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지 못했죠. 핸들을 잡은 손이 굳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요? 모텔이라도 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도망이었어요. 비겁한 선택이었죠. 준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마음을 다잡았죠. 서연과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명확하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은 조용했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죠. 네. 저녁 곧 준비할게요. 씻고 오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서연과 제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요. 선을 긋고 남은 일주일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선을 긋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요. 그리고 이미 늦었다는 것도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서연도 말이 없었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형부, 국 더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안 드셨는데요. 배가 안 고파서요. 서연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거실로 가려는데 서연이 불렀습니다. 형부, 잠깐만요. 준호는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서연이 싱크대에 기댄 채 그를 보고 있었죠. 어젯밤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선을 넘었어요. 죄송해요. 서연의 사과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죠.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도 먼저 말한 건 저니까요. 이제 잊어요. 남은 일주일만 조심하면 돼요.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거실로 갔죠. 그날 밤 준호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서연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방문을 잠갔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였습니다. 발소리가 아니었죠.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했죠. 응, 다 돼가. 걱정 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모양이었어요. 사진? 당연히 있지. 날짜별로 다 정리했어. 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이요. 무슨 사진일까요? 언니, 내가 언제 실수한 적 있어? 다 계획대로야. 언니. 서연이 미정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였어요. 더 들어야 했죠. 응, 내일 모레 올 거지? 그때 다 보여줄게. 증거는 충분해. 통화가 끝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서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죠.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사진, 증거, 계획.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처가 근처에서 지내라는 제안, 서연의 친절,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 어젯밤의 고백.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준호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서연의 방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죠. 그는 거실로 갔습니다. 서연의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준호는 주저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뒤지는 것은 잘못이었죠.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열쇠,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첩이 하나 있었죠. 준호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이었어요. 그가 이 집에 온 날이었죠.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5월 3일 마이너스 커피 제한. 자연스러웠음. 5월 7일 마이너스 주말 외식. 행복 질문에 답 못함. 예상대로. 5월 10일 마이너스 맥주. 거리 좁힘. 반응 좋음. 5월 12일 마이너스 고백. 동요 확인. 사진 3장.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계획되어 있었죠. 서연의 친절도, 고백도 전부 연기였습니다. 수첩 마지막 장에 메모가 하나 더 있었어요. 목표 증거 확보 후 언니에게 전달. 이혼 조건 협상의 사용. 준호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방을 제자리에 놓았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아내 미정이 설계한 복수였어요. 서연은 협력자였죠. 그녀의 고백도 눈물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미정은 왜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외도를 한 적은 없었어요. 다만 마음이 멀어졌을 뿐이었죠. 그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의심했거나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남편이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요. 준호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이 한심했어요. 넘어갔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비록 신체적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마음이 흔들린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증거는 이미 있었으니까요. 날이 밝았습니다. 준호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거울을 봤죠.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출근 준비를 했죠. 부엌에 나갔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았죠. 형부, 잘 주무셨어요? 네. 커피 드릴게요. 괜찮아요. 준호는 커피를 거절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서연은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네. 준호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고 떠났죠.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서연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그를 지켜보고 있었죠. 공장에 도착해서 준호는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것들로 가득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는 결정했습니다. 미정에게 전화해야겠다고요. 직접 물어봐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미정이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회사에서 전화하는 거 드문데요.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요. 여보,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왜 저를 서연이네 집에 보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미정이 입을 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요? 대답해 주세요. 경제적이잖아요. 숙소비 아끼고요. 그것뿐인가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알았죠.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여보, 서연이랑 무슨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사진이 있다고 들었어요. 증거도요.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길었어요. 준호는 숨을 죽였죠.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인가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어요. 차가웠죠. 이제 알았네요. 늦었지만요. 여보, 모레 갈게요. 거기서 이야기해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내는 인정했어요. 계획이 있었다고요.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차에 앉았어요. 집으로 가기 싫었죠.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을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네. 오늘 저녁은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내일 모레면 미정이 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준호는 대가를 치러야 했죠. 무너질 것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넘어갔을까요? 왜 경계를 허물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복도 너머로 서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어요. 준호의 방문 앞에서였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저녁 드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틀이 남았습니다. 심판의 날까지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어요. 병가를 냈죠.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식사를 놓고 갔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죠. 미정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과 미정이 대화하는 소리였죠. 낮고 짧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언니, 차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방에 계세요. 들어가 볼까요? 내가 갈게.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다가왔습니다. 준호의 방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죠. 나예요. 문 열어요.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미정이 서 있었죠. 25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들어가도 돼요? 네. 미정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앉았죠. 준호는 책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거리가 있었어요. 안색이 안 좋네요. 여보,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변명을 해야 할까요? 사과를 해야 할까요? 서연이가 저를 유혹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알아요. 알았어요? 당연하죠. 제가 시킨 일이니까요.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왜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준호는 그녀를 봤죠. 아내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을 넘지 않았어요. 선을 넘지 않았다고요? 네. 신체적인 관계는 없었어요. 미정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그게 중요한가요? 마음이 이미 넘어갔잖아요. 준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는 흔들렸죠. 서연에게 끌렸습니다.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은 움직였어요.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안 됐어요? 물어봤어요. 수없이요. 언제요? 지난 2년 동안요. 행복하냐고, 우리 관계가 괜찮은지 물었어요. 당신은 뭐라고 했죠?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미정의 질문들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죠.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당신은 늘 피했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의 진심을요. 그래서 이런 함정을 만든 거예요? 함정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거죠. 미정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어요. 준호는 그것을 봤죠. 사진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준호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서연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죠. 식사하는 장면, 소파에 나란히 앉은 장면, 손을 잡은 장면. 비 오던 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몰래 찍은 거예요? 서연이 찍었어요. 기록이 필요했거든요. 기록이요? 이혼 조건 협상을 위해서요. 준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혼. 그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혼하려고요? 당신이 선택해요.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요.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제 조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정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건넸어요. 약정서였죠. 읽어보세요. 준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으로 훑었어요. 재산 분할, 양육권, 생활비. 모든 것이 미정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었죠. 이건 너무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당신이 한 선택의 대가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마음이 움직인 게 문제예요.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미정의 말은 맞았죠. 그는 흔들렸습니다. 서연에게 끌렸어요. 외로움을 핑계 삼아 경계를 허물었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네. 정말 미안해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어요. 피곤함이었죠. 미안하면 다해요?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두 아이를 키웠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무너졌어요. 고작 한 달이에요.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당신이 얼마나 쉽게 흔들렸는지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정의 말은 정확했어요. 그는 쉽게 넘어갔죠. 서연의 친절에, 관심에, 따뜻함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봤어요. 권태 때문이에요. 우린 대화를 멈췄죠. 당신은 회사 일만 했고 전 집안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낯설어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우리 둘 다 잘못이에요. 하지만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미정은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갔어요. 손잡이를 잡고 멈췄죠.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 힘들게 갈지요. 여보. 네. 용서할 수 없나요? 미정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죠.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신뢰가 깨졌거든요. 다시 싸울 수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전 매일 의심할 거예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요. 그건 지옥이에요. 미정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조건들이 눈에 들어왔죠.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형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언니의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었죠. 왜 도와준 거예요? 언니가 힘들어했어요. 형부가 멀어지는 게 느껴진다고요. 확인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엔 과했어요. 하지만 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서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형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을 지키려고 애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선을 지키려 했지만 마음은 넘어갔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조건을 받아들여야죠. 다른 선택이 없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서연은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갔어요. 형부, 다음엔 더 잘하세요. 다른 사람과요.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이번 일로 배웠잖아요. 서연이 나갔습니다. 준호는 홀로 남았어요. 어둠이 내렸죠. 방은 조용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정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두 사람은 서류를 교환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도요. 혹시 궁금하면 물어봐도 돼요.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알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당신을 놓았던 거죠.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준호는 혼자 길을 걸었어요. 5월의 햇살이 따뜻했죠. 하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한 달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가정도 미래도 자신도요. 준호는 배웠어요. 사람은 외로움 앞에서 약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다는 것도요. 그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걸어야 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외로움을 핑계 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고요. 그것이 이 한 달이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값비싼 교훈이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준호는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요.